항상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어야 돼.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가둬놓은 채로 무조건 상대방에 맞춰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좀 대표적인 언어 패턴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 내 욕구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미 보고서를 쓰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 누가 할 거냐고 이러면은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들어오면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네, 그런 측면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돼.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좀 띄워주지 않고 후회시키지 않을까? 이런 어떤 위축감 같은 것들이 숨어져 있죠. 그래서 말 패턴들 중에서 자신의 감정과 욕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가 아무거나, 두 번째는 괜찮아요. 진짜 괜찮으면 괜찮다고 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하나도 안 괜찮은데 계속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은근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뭐만 하면 예스맨인 거예요. 아무거나 다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냥 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더 위축되게 되고 더 맞추게 되고 자신의 자존감은 더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빠르게 돌아가는 생각 속에서 비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휴 내가 뭘 하겠어. 야 네가 그렇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한테도 자꾸 가서 아휴 내가 좀 잘 못하잖아. 내가 솔직히 이런 거 좀 딸리잖아. 계속 자기를 이렇게 깎아내는 듯한 자기의 비하의 언어를 자꾸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에게 자꾸 눈치를 보는 그런 패턴을 가져요. 혹시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혹시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계속 이러면 안 불편하신 분도 불편하거든요. 그분의 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편하지 않냐고 하고 상대에게 이렇게 자꾸 비위를 맞추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과도하게 사과하는 거.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실수했어요. 이러시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그래도 자기 성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계속 죄송하다고 하면요. 뭐라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짝은 누구냐면 괴롭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나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굉장히 자책하시는 분을 사실은 포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피학자 옆에는 가학자가 붙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 분이 옆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도한 사과 같은 것들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 한번은 분명히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면 어떤 결과로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이 미쳐질까요? 우리에게는 다 절망의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절망의 순간이 오면 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거센 바람이 몰려오면. 근데 넘어지는데 여기서 회복력, 탄력성이 큰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일어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심리적인 유연성이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졌을 때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믿음은 사실 내가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전제거든요.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은 나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내가 넘어지면 이전까지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지 역시 나는 진짜 완전 망했다. 내 미래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되고 더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이다 보니까 더 자존감이 안 좋아지게 되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순환고리가 또 하리를 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이유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순간에 내가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모험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순간도 내가 마다하게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난 이거 실패로 이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정체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일에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이거만 잘하면 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면에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받자마자 불안이 너무 많이 몰려와요. 그럼 분명히 보면 이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그냥 회피해서 그것을 하지 않죠.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본 경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능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 지능검사를 해보면 상당히 지능이 높게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능이 높게 나오시면 그거에 따른 어떤 어느 정도의 사회적 수준, 직업 이런 게 약간의 예측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지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꼭 그 회사에 안 있어도 되는데 그 회사에서 정말 어려운 회사를 가가지고 정말 성격 안 좋은 그런 CEO의 소위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분들을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아니 이분은 자기 거를 하시면 그냥 되는 분인데 굳이 안 나가고 그분의 서포트가 돼서 완전 그림자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40대, 50대 막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역량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업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를 내가 알고 있어도 그것으로 내가 사실은 뛰어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도전감이라고 하는 것을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도전할 수 없게 되고 도전하지 못하니까 나는 더 정체된 상태로 가고 정체된 상태로 가니까 또 도전의식은 더 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악순환의 연결고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판별해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귀빈이 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집에 이렇게 귀빈이 찾아오면 사실 엄청나게 우리는 깨끗하게 치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금 집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고 내 집이 어떤지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귀빈이라면 이 집이 완전 엉망진창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막 수건부터 시작해서 거의 막 발을 디딜 데가 없다. 이러면 그것은 외부적 환경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부적인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황폐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혀 가꾸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경향도 보이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는 부분들은 자기를 얼만큼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는 하나의 중요한 판별법이에요. 사실요,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자신한테 찬밥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투 말고 어떤 말투를 자기 자신에게 해야 좀 그런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나도 나에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 앞에 딱 서서요. 내가 오늘 삶을 이렇게 보내면서 굉장히 좀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그런 힘든 순간 속에서 난 부족한가 보다. 내가 뭘 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에 좀 반박해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면서 야, 너 정도면 괜찮아. 너 이 정도는 잘했어. 이런 부분은 진짜 탁월했어, 너. 그거 알아? 야, 너 보통 내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자기한테 해주는 것도 매우 괜찮아요. 거울을 보면서 좀 괜찮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정도면 좀 괜찮을지도. 그렇죠. 우리 화장실에서는 또 약간 이 뽀샵 효과가 있잖아요. 네.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게 나르시즘 아니냐. 그분들은 사실은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굉장히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좀 의도적으로 확언할 수 있는 자기 확언의 말들, 자기 긍정의 말들을 자기한테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그런 확언의 말을 하는 게 어색할 것 같거든요. 네. 몇 개 그런 말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에요. 사랑해. 네, 사랑.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하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나를 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좀 좋아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 스스로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토대는 나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미지로 그리면서 얘기할 때 그런 마음들이 좀 틈탈 수 있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굉장히 괜찮은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를 나한테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야, 너 진짜 이런 업무에 있어서는 너 진짜 장난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내가 무가치해서 정말 쓸모없는 게 아니라 나 정말 가치 있고 괜찮은 존재라는 거.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길을 갔는데 트럭이 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진흙 더미를 확 뿌리고 가더라고요. 눈하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막 전체가 제 흙으로 뒤덮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창피했어요. 근데 집이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제가 깨끗하게 샤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5분, 10분도 안 돼서 그 많은 진흙들이 다 씻겨내나가는 거예요. 사실요, 진흙이 우리 삶을 덮칠 때는 그게 진흙인지 나인지 구별이 안 가거든요. 근데 진흙은 생각보다 금방 씻겨나갑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뭐 긍정적으로 해서 막 신이 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진주를 발견하고 그런 지점들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해보고 그런 부분을 좀 수용할 수 있는 토대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책 이름도 자존감 혁명이라는 책으로 이번에 노심에서 출간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자존감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지 우리가 좀 실제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소중하게 자기를 여기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서도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뭔가
밥을 먹고 할 때 맨날 이렇게 어디 외식을 나가도 굉장히 싼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막 구석진 데 가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밥만 막 먹고 나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자기가 귀빈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나를 대접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일주일 내내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회사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도 뭐 크게 뭐 수용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누가 케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또 나를 위한 그러니까 시간을 갖는다고 할 때 엄청나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가 딱 끝나면 약 한 달에 한 2번 정도씩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혼자 봅니다. 제가 그런 영화를 이제 이 개봉 날부터 딱 잡아놓는 거예요. 2주 전부터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정말 재밌게 봅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서. 그런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집이 있어요. 그런 데를 먼저 찝어가지고 가서 맛있는 걸 먹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를 위한 작은 선물을 저한테 줍니다. 예를 들자면 작은 문방구를 갈 때도 있고요. 서점에 가서 이달의 책을 하나 제가 고르기도 하고요. 작은 노트, 작은 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럼 저는 영화, 맛집, 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제 대자로 누워가지고 정말 진짜 꿀잠을 자요. 그러니까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게 뭐 운동이다, 산책이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자기에게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자기를 소중하게 대하는 활동들을 그 정도와 빈도를 늘려나가는 만큼 나의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삶에서 꼭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아부꾼들만 잔뜩 있으라는 말이냐. 그렇게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을 만나면 위험이 있는데 위험을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지 않냐. 근데 그거는 좀 과한 얘기일 수 있는 게 우리가 듣고 있는 뉴스나 소식 중에 긍정적인 소식이 별로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요. 사실은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은 한두 명도 찾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동료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조금 더 지지받고 긍정받는 그런 환경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식이에요. 내 삶의 물결에서 나한테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래서 네가 뭘 하겠어. 야, 이번에 해봐야 우리는 뭐 흙수저라 내 집 마련도 못해. 그런데 뭐 취업을 해서 뭐하니. 계속 이런 분들을 여러분 주위에 두시다면 그런 분들을 약간 멀리하시고 약간의 삶이라고 하는 걸 긍정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도 나의 지지적인 면을 좀 발견할 수 있고 나를 좀 긍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토대를 한 사람 또 두 사람 또 한 명이어도 그 사람과의 보내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는 토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에 노이심에서 자존감 혁명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지금까지 노이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조회수도 잘 나오고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압축한 책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다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고 내가 했던 말인데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했다고? 제가 다시 들으니까 느껴지는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심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 놓은 책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 혁명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